이슈앤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업인의 날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사 뱃사공이 아닌 시사 농부 이우영입니다. 시사 농부도 잘 어울리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뉴스를 수확하세요. 네. 어떤 이슈들을 간추려서 수확해 주실지.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첫 번째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앞서서 약식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순방을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국민 경제활동 또 이익이 걸린 행사라 가기로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순방은 4박 6일간 진행이 되고요.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또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일정 어떤가요? 네, 먼저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해서 곧바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여기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둘째 날인 12일에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또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한중일 정상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는 게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 이렇게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셋째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고요? 네,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어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셋째 날 일정까지 소화를 한 후 윤 대통령 13일 밤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다고요? 네, 14일부터 이틀간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그리고 G20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네. 14일에는 이제 B20 기조연설 그리고 한인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외교 일정으로 채워지고요. 15일은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식량, 에너지, 안보와 보건 세션의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G20 정상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 네. 윤 대통령은 15일 회의만 참석한 뒤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과도 사실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들 전용기 탑승 불허하면서 논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과정에서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이제 그랬지만 출입 기자단과 언론 단체가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동행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 신문도 탑승을 하지 않고 강하게 이제 불만 표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 기자단은 어제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조치에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죠. 맞습니다. 이번 결정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세금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지 또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기자단 중에는 한겨레, 경향신문, MBC 이제 취재단이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이들 언론사들은 이제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했다고요?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도착했을 텐데. 네.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제 항의의 뜻으로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를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국내외 언론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언론계에서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계 6개 단체도 이제 공동 성명서를 냈고 규탄을 했고요. 이외에도 원로 언론인 단체 또 외신기자클럽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사안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당연히 번졌겠죠. 네, 어떻게 됐나요? 맞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를 몰아세웠는데요. MBC가 이전에 자막을 조장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해서 국익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제한하는 건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뒤끝 장렬, 치졸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서 보복행위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예. 정의당 역시 앞으로는 언론 취재는 정권의 검열을 받으라는 말과 같다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연이은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참사 당일에 2차례 현장 근절을 찾아서 점검했었다라고 박 구청장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장 사실과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박 구청장이 참사 발생 전이죠. 이태원 일대를 순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CCTV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박 구청장이 당초에 의령군 축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구청 근처에 내려서 자택에서 80m 정도에 있는 퀴논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앤틱 가구 거리에서 하차한 후에 바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두 거리 사이 이제 거리가 좀 되는데요. 앤틱 가구 거리는 퀴논길에서 직선 거리로 300m 떨어진 곳으로 참사 인근 세계 음식 문화 거리나 퀴논길보다는 유동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참사 당일에 이제 구조 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좀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설치를 해서 재난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밝힌 이 상황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10월 29일 용산구청 당직 일지를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용산구청이 지금껏 상황실이라고 밝혀온 곳이 참사 당일 당직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당직 근무자 8명은 본인이 종합 상황실이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구청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에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구청장 참사 직후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여러 차례 주재한 상황 판단 회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월 29일 오후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35분까지 총 6차례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네. 이 회의에는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이후 구청 상황실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했다고 밝혔지만 이제 정작 관계기관 간의 이제 현장 대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셈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 특수본도 박형 구청장과 용산구청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좀 집중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장실을 2번 압수수색했고요. 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크게 3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헬로윈 대책회의, 이 사전에 헬로윈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등 사전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태원 상인들과 박 구청장이 유착을 해서 일반 음식점을 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춤 허용 조례를 만든 게 아닌지도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춤 허용 조례요. 네. 네. 이 앞서 참사 당시에 음식점에서 흘러나온 큰 음악 소리들 때문에 네. 이제 의사소통과 구조 활동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참사 당일에 이제 구청장과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결과 발표에 우리가 조금 더 눈과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이제 다음 주 주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를 월드컵에 데려갈 거라고요. 네, 사실 부상 때문에 월드컵에 못 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항상 대표팀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의지가 나올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출전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놀랍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 제 생각에는 그 큰 부상을 당하고 큰 수술을 하고서 정말 좀 놀라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도 부상 이후로 한동안은 공식 입장 전혀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제인 9일에 SNS에 글을 썼다고요. 네, 이 글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약 5일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 이렇게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이 그 수술 부위 때문에 쓰는 그 가면 그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그걸 쓰고 경기를 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손흥민 선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건한 의지가 그만큼 느껴지는 글인데요. 벤투 감독 부임 후에 손흥민 선수 중심의 전술을 운용해 왔다고 하는데 부상 정도를 좀 고려해서 전술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고 이제 에이스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손흥민 선수 중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플랜 B가 있냐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근데 벤투 감독이 플랜 B 준비한 건 없다.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면서 손흥민 없는 전략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네. 한편 또 축구대표팀 오늘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 치르죠. 네, 오늘 오후 8시에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피파 랭킹이 62위인데 우리나라가 28위라서 순위는 좀 낮죠. 사실 그동안 월드컵 직전에 갖는 평가전이 출정식을 겸하긴 했는데 네. 이번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다 보니까 지금 유럽파는 합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파 위주로 27명의 선수가 모여서 최종 평가전을 가지는데 사실상 국내파 태극전사들의 최종 옥석 가리기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 경기 끝나고 내일 최종 명단도 발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일인 12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아이슬란드전을 통해서 국내파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석을 가려내고요. 이제 유럽파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승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소집된 27명 중 10명가량은 4년 뒤 다음 월드컵을 기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카타르 월드컵 관련 소식까지 4가지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